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에서 함께 생활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습니다. 4월부터 지역에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인데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바깥 활동이 많고 집단 생활까지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박림에서 하루 사이 10여 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한 마을에서 확진된 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관련 확진자가 20명에 이릅니다. 벌목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을 시작으로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자인 아내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먼저 확진됐고 이 마을 주민 등 115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사에서 13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사흘 동안의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들은 19명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어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마을에 살면서 지역 곳곳을 다니며 농촌에서 일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과 경기, 충북 등에서 이동해온 노동자들인데 노동자 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많은 만큼 밀접 접촉자도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안 들어와잖아요. 그리고 저희 맨날 있네. 아침부터 저녁에 8시 깜깜해 집에 들어와. 맨날 사람 없어서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이후로 베트남 노동자와 함께 일하거나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지만 접촉자를 모두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 넓게 퍼져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주민들 접촉을 또 분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여러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집단 생활이 많고 외부 활동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감염에 약한 고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은 급감했는데요. 이 때문에 버스 회사의 재정난도 갈수록 심각해져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한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적자 보전과 공적 손실금을 합쳐 2019년에는 59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122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1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돈은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늘었을까? 버스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근무와 춘천의 마을버스가 새로 도입되면서 1년 새 인력이 88명 더 늘었습니다. 또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버스도 15대 더 늘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버스 이용률은 되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1250만 명이던 시내버스 승객 수가 지난해 864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상황도 암울합니다. 회계업체의 감사 보고서에는 회사를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춘천시의 지원이 없다면 내일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가 죽은 나무입니다. 추경에 시작해서 130억 이상의 이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죽은 뿌리가 살아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춘천시가 아예 버스 회사의 운영을 맡자며 공영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큰 진척은 없습니다. 춘천시는 아직도 시내버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단계지만 시내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완전 공영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립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 투입에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버스 공영제 논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5명이 기간제 근로자 이름으로 출장비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900여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 소속 공무원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중장비에서 경유 상당량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비위 행위 등으로 강릉시에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렴도는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강릉시가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결의에 나섰습니다. 자정 강화 활동으로 하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하는 한편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떤 자율적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우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렇게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부서 1청년 추sek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등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외부 청렴도 취약 분야 역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직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책임의식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공직윤리를 더 강하게 인식하기 위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이런 방침에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뒤늦게 하는 것일 뿐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결의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 강릉시 조직 문화, 공직사회의 기강이 뭔가 바뀌고 확립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앞서 삼척시도 공무원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청렴도가 5등급으로 떨어지자 공직 비리에 대한 시장실 직통전화 신고와 카카오톡 신고제를 운영하고 공사 감독관과 인허가 담당자들의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요즘 봄철을 맞아 강원도의 옛길을 찾는 오토바이 무리에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차량 통행이 적은 국도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가 하면 이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있는 느라째 터널 인근. 춘천과 홍천을 잇는 국도인데 차량 통행이 적고 경사가 심한 데다 구불구불해 오토바이 동호인들 사이에선 라이딩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는 구분 내리막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잔해물이 곳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 국도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수백 대가 이곳을 찾다 보니 산골 마을 주민들은 불안함을 토로합니다. 커브가 급한 데서 150km로 중앙선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날라가 떨어져 사망자도 생기고 오는 차를 그냥 가들이받고 이런 게 해마다 발생하는데 고속도로로 비교적 한산해진 국도에서도 오토바이 무리가 난폭 운전을 벌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홍천 44번 국도. 오토바이 5대가 시속 140km를 넘어 주행합니다. 차량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고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경찰은 이들 5명을 난폭 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대형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던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과속 방지 시설과 보행자 안전 시설을 더 확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백신의 수급 불균형으로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이 2주가량 일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질병청에서 오는 9일까지 화이자 2차 접종분만 배정을 했다며
1차 접종을 마무리한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당분간 2차 접종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예방접종센터 문을 연 철원과 홍천, 양구와 화천 등 6개 군지역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1차 접종마저 중단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관계자는 정부가 4월 말까지 백신 접종 3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접종량을 늘리다가 지역별로 백신 공급에 실패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시군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2차 접종률도 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과 학교 돌봄, 보건의료인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23만 6천여 명 중 1차 백신 접종자는 53.4%인 12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 이후 3주 뒤에 실시하는 2차 백신 접종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5.9%에 불과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치를 손상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월에서 새로운 석회암 천연 동굴이 발견돼 자연 가치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읍과 북면을 잇는 군도 9호선 계량공사 도중에 길이 1,650m에 달하는 석회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굴 절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3m 길이 종유관은 국내 최대 길이 등 자연 가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월군은 동굴의 가치를 평가한 후 군도공사의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를 내년까지 시청 부지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구축 사업에는 국비 42억 원, 민간 자본 18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는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며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버스 2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삼척시는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바람개비 전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최대 900점의 작품을 받아 우수상을 시상한 뒤 장미공원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그 조직을 확대하고 특별법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춘천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22명, 고문 3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또 특별법 입법을 위해 다음 달쯤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열고 결의문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에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에듀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방지 시스템을 13대에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방지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된 장비가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동작을 감지해 차량이 시속 5km 이상 속도로 움직이면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는 기술입니다. 도교육청은 전체 310대의 에듀버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던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내일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주말마다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소풍 같은 한 달이라는 주제로 뮤지컬 공연과 마술쇼, 버블쇼,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블로그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객은 9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0 강원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 책자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각종 감염병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자료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수집해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현황과 대응 과정, 문제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